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무리 열심히 걷고 식사도 줄여봤는데 뱃살은 줄지 않고 오히려 배만 더 나오는 것 같다고요. 뱃살이 빠지지 않는 건 걷는 운동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나이 들수록 사라지는 근육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 이후에는 만보를 걸어도 체지방은 줄지 않고 오히려 근육이 빠지면서 기초대사량이 점점 낮아지고 그 결과 뱃살은 더 잘 찌고 빠지지 않는 상태가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동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몸은 더 빨리 노화되고 근육 손실은 가속화되며 혈당, 콜레스테롤, 혈압까지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무릎도 좋지 않은데 헬스장을 다닐 수도 없고 밖에 나가 걷기도 날마다 쉽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김경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드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싯워크 운동. 의자에 앉은 채 하루 10분이면 충분합니다. 무릎에도 부담 없고 근육은 자극되고 뱃살은 줄어들고 세포 노화는 느려지는 운동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운동 하나로 몸이 가벼워지고 10년은 젊어진다는 말을 듣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나이가 들수록 유독 뱃살이 집중적으로 늘어나는지 그 원인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근육 감소입니다. 우리가 50대를 지나면서부터는 매년 평균 1%에서 2%씩 근육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특히 하체 근육과 복부의 중심을 잡아주는 코어 근육이 약화되면 겉으로 보기에는 체중이 크게 변하지 않았는데도 배가 볼록 튀어나온 듯한 체형으로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리 힘이 줄고 허리 주변을 지탱해주는 힘이 약해지면 자세도 흐트러지기 쉬운데 이런 변화가 곧바로 복부 비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둘째, 기초대사량의 저하입니다. 우리 몸은 가만히 앉아 있거나 잠을 자는 중에도 에너지를 소모합니다. 이 기본적인 에너지 소비량을 기초대사량이라고 하는데요. 근육이 줄면 그만큼 에너지 소비도 줄어들게 됩니다. 예전에는 하루 3끼를 먹어도 체중이 유지됐던 분들이 나이가 들며 똑같이 먹었는데도 쉽게 살이 찌고 체중이 빠지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 운동량 부족입니다. 50대 이후부터는 관절 통증이나 만성적인 피로감 혹은 직장과 가정에서의 바쁜 일정 때문에 운동을 미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점점 활동량이 줄어들고 하루 종일 앉아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몸의 순환이 둔해지고 열량 소모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니 당연히 체지방은 더 쉽게 쌓이게 되고 특히 뱃살부터 점점 늘어나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됩니다. 넷째, 내장 지방의 증가입니다. 내장 지방은 피부 바로 아래의 피하 지방과는 다르게 우리 복부 안의 장기 사이에 깊숙이 자리 잡는 지방을 말합니다. 이 지방은 단순히 배를 불룩하게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건강에 직접적인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특히 내장 지방이 늘어나면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들이 함께 증가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 심혈관 질환, 제2형 당뇨병, 심지어는 치매 위험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내장 지방은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관리해야 할 건강의 적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나이가 들면서 뱃살이 늘어나는 데에는 단순히 먹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의 전체적인 구조와 기능의 변화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한 다이어트보다 생활 습관과 몸의 구조에 맞는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효과적으로 뱃살을 줄이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걸어도 안 빠지는 뱃살, 답은 의자 위에 걷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하루 만보 걷기를 목표로 삼습니다. 실제로 만보 걷기는 심폐 기능을 높이고 생활 속 활동량을 늘리는데 도움이 되는 좋은 습관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생각보다 큰 함정이 있습니다. 걷는 것만으로는 근육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단순한 걷기, 운동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몸은 일정 수준 이상의 자극이 있어야 근육이 활성화되는데 일반적인 걷기는 그 자극이 너무 미약합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걷기만 반복하면 자세가 흐트러지기 쉽고 고관절이나 무릎 관절에 지속적인 부담이 쌓이게 됩니다. 특히 바르지 않은 자세로 걷는 경우에는 관절에 무리를 주게 되고 그로 인해 통증이나 염증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무릎이 아프거나 고관절이 뻐근하다는 말을 자주 들으셨다면 이미 걷기에 부작용이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걷기가 체지방 감량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시간과 거리만 늘렸을 뿐 근육에 실질적인 자극이 가해지지 않으면 우리 몸의 기초 대사량은 그대로입니다. 즉, 에너지 소비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복부를 중심으로 한 지방은 쉽게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더 쌓이기 쉽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루 만보를 채웠다고 안심했지만 실제로는 근육은 줄고 관절은 지치고 뱃살은 그대로인 상태가 계속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운동에 대한 회의감만 커지고 몸에 대한 자신감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제는 방법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이에 맞는 방식, 관절을 지키면서도 근육을 자극할 수 있는 운동. 그것이 바로 이 영상에서 소개해드릴 쉿 워크입니다. 앉은 자세로 무릎에 무리를 주지 않고 뱃살을 줄이고 기초대사량을 올릴 수 있는 똑똑한 대안. 지금부터 차근차근 함께 실천해 보겠습니다. 쉿 워크는 영어로 seated walk의 줄임말입니다. 직역하면 앉아서 걷기라는 뜻인데요. 말 그대로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걷는 듯한 동작을 반복하며 상체와 하체를 동시에 움직이는 복합 운동입니다. 단순히 다리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팔과 몸통까지 함께 사용하여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이 운동은 50대 이후 운동을 하고 싶어도 무릎이나 허리 통증 때문에 망설였던 분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첫 번째 장점은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릎과 고관절처럼 자주 쓰이는 부위는 조금만 과도하게 사용해도 통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쉿 워크는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 체중이 실리지 않아 안전합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자체 근육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허벅지와 종아리 근육 그리고 고관절 주변의 근육까지 고르게 사용되기 때문에 근육의 위축을 막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실내에서 할 수 있다는 실용성입니다. 날씨와 무관하게 집 안에서 심지어 TV를 보면서도 손쉽게 할 수 있으므로 매일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기에 부담이 없습니다. 네 번째 장점은 혈류 순환과 림프 흐름을 촉진한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액 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몸이 잘 붓고 수족 냉증이나 무기력감도 자주 느끼게 되는데 쉿 워크는 다이 움직임을 통해 혈액과 림프의 흐름을 돕기 때문에 붓기를 줄이고 체내 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의자 하나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헬스장에 갈 필요도 없고 복잡한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조용한 거실 한 편이나 작은 방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오늘부터 바로 실천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시트워크는 단순하면서도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특히 중장년층과 시니어분들께 꼭 필요한 운동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에서는 실제 운동 동작을 어떻게 수행하면 되는지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TV 보며 뉴스 들으며 앉은 채 하루 15분이면 지방은 빠지고 활력은 되살아납니다. 이제 워크 운동을 실제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하나씩 따라 해보겠습니다. 총 5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한 번에 7분에서 8분 정도 소요됩니다. 이 과정을 2세트 반복하면 집에서도 15분 내외로 충분한 운동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1단계 준비 자세입니다. 먼저 의자를 선택할 때는 너무 푹신하지 않고 앉았을 때 엉덩이와 허벅지를 안정적으로 지지해 줄 수 있는 딱딱한 의자를 고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의자에 깊숙이 앉지 말고 엉덩이를 중간쯤에 걸쳐 앉습니다. 허리는 곧게 세우고 복부에 살짝 힘을 줍니다. 등이 등받이에 닿지 않도록 허리를 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발바닥은 바닥에 평평하게 붙이고 무릎은 90도 각도를 유지합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2단계 기본 동작 앉은 채 걷기입니다. 오른발과 왼발을 번갈아 가며 천천히 들어 올려줍니다. 이때 허벅지를 바닥에서 약간 들어 올리는 정도로만 움직이면 충분합니다. 동시에 양팔은 자연스럽게 흔들어 주세요. 팔을 앞으로 내밀거나 몸통 가까이에서 가볍게 흔드는 동작이 좋습니다. 이 동작을 1분 동안 계속하고 30초간 휴식합니다. 이 과정을 2번 반복하면 근육이 따뜻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3단계 다리 펴기와 발끝 스트레칭. 한쪽 다리를 앞으로 쭉 뻗습니다. 무릎은 가능한 한 곳게 펴주고 발끝은 몸 쪽으로 당기면서 종아리와 허벅지 뒤쪽을 천천히 늘려줍니다. 이 동작은 햄스트링 근육과 종아리를 동시에 스트레칭할 수 있어서 평소에 다리가 잘 붓거나 무릎 뒤쪽이 자주 당기는 분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한쪽 다리씩 번갈아 가며 15초씩 2회 반복해 주세요. 4단계 고관절 운동. 이번에는 무릎을 90도 각도로 구부린 상태에서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어 올렸다가 다시 바닥 가까이까지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무리해서 높이 들려고 하지 말고 허벅지가 자연스럽게 수직에 가까워지는 정도로만 들어 올려 주세요. 좌우 다리 모두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운동은 고관절 주변 근육의 움직임을 도와 하체의 유연성과 힘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5단계 어깨 및 전신 스트레칭. 팔을 옆으로 벌린 뒤 천천히 위로 들어 올리고 다시 천천히 내려옵니다. 마치 새가 날갯짓을 하듯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동작은 어깨가 굳거나 장시간 앉아 있어 어깨의 결림을 자주 느끼는 분들에게 매우 효과적입니다. 가슴이 벌어지면서 호흡도 깊어지고 전신의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동작은 10회 정도 반복해 주세요. 이 5가지 동작을 모두 이어서 진행하면 약 7분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이 루틴을 하루 2세트 정도 반복하면 총 15분 정도의 운동 시간을 확보할 수 있고 뱃살 감량은 물론 하체 근력 유지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특별한 도구나 공간이 필요 없습니다. 거실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충분합니다. 무릎이 아프고 걷기가 힘든 날에도 이 운동은 당신의 몸을 천천히 그리고 안전하게 움직이게 해줄 것입니다. 작은 움직임이지만 꾸준히 쌓이면 그 효과는 어느 날 당신의 건강과 활력으로 되돌아올 것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편해진 삶, 몸이 변하니 마음도 바뀌었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진료 중에 만났던 수많은 환자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분이 있습니다.
70대이신 김정자 어르신께서는 몇 년 전 병원을 찾아오셨을 때 허리 통증으로 인해 평범한 일상조차 힘들어 하셨습니다. 오래 서 있는 것도 어렵고 집 안에서 몇 걸음 걷는 것도 고통스러워 밖에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뱃살은 더 늘어나고 무릎 통증도 점점 심해졌습니다. 체중은 계속 증가하고 있었고 표정마저 무거워 보였습니다. 제가 권유해드린 것은 아주 단순한 운동, 바로 워크였습니다. 하루 10분, 식사 후 또는 잠들기 전 의자에 앉아서 간단하게 걷는 듯한 움직임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처음엔 반신반의하시며 시작하셨지만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놀라운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3개월 후 김정자 어르신의 몸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허리 주변의 군살이 줄고 오래 사용하지 않던 허벅지, 근육이 붙으면서 걷는 것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도 줄면서 통증이 완화되었고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병원에 오셨을 때의 굳은 얼굴이 아니라 밝고 편안한 표정으로 웃으며 들어오셨습니다. 선생님, 나 요즘 너무 잘 자요.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벼워요. 이런 말씀을 해주실 때 저는 이 운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느낍니다. 또 다른 사례는 60대 중반이신 박정모 어르신입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함께 앓고 계셨던 어르신께서는 의사로서 운동을 꼭 권유해야 할 분이었지만 실제로는 운동을 거의 못하고 계셨습니다. 무릎이 약해진 탓에 걷는 것도 오래 못하셨고 헬스장 등록은 하셨지만 한두 번 가시고는 관절 통증 때문에 포기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권한 것은 시트워크였고 어르신께서는 매우 성실하게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식사 후 10분 그리고 저녁 식사 후 10분 총 1일 2회 TV를 보며 따라하셨고 별다른 준비물 없이 꾸준히 운동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2개월이 지난 어느 날 혈압이 안정된 수치를 유지하기 시작했고 공복 혈당 수치도 눈에 띄게 낮아졌습니다. 피로감을 자주 호소하셨던 박정모 어르신께서는 요즘은 숨이 덜 차고 덜 피곤합니다. 하루가 훨씬 길게 느껴지고 뭔가 하고 싶은 의욕이 생겨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무리한 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 상태에 맞는 실천 가능한 작은 움직임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몸에서 시작돼 마음까지 변화시켰다는 점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세상이 다시 좋아졌어요. 예전엔 그냥 하루하루 버티듯 살았는데 요즘은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졌어요. 운동은 단지 살을 빼는 수단이 아닙니다. 건강을 되찾고 삶을 다시 살아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시작점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의자 하나와 10분의 시간으로 충분합니다. 시트워크 운동은 특별한 공간이나 장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하지 않고 내 몸에 맞는 속도로 편안하게 시작해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첫째, 하루 10분으로 시작하세요. 너무 길게 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서도 몸의 순환과 근육 자극은 충분히 일어납니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둘째, TV를 보거나 식사 후 잠깐의 시간을 활용하세요. 특히 식사 후 바로 눕는 습관이 있다면 그 시간에 시트워크를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배에 가볍게 자극이 가해져 복부 지방 감량에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셋째, 처음에는
1세트만 진행하세요. 1세트는 약 7분 내외의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2세트, 3세트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몸이 익숙해지면 천천히 횟수를 늘려가세요. 시간보다 중요한 것은 바른 자세와 꾸준함입니다. 넷째, 중간중간 물을 마시고 호흡을 조절해 주세요. 앉아서 하는 운동이라도 몸은 확실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운동 중에는 입으로 짧게 들이마시고 코로 천천히 내쉬는 리듬을 유지하면 운동 효과가 더욱 높아집니다. 다섯째, 일주일에 5회 이상을 목표로 하세요. 가장 효과적인 루틴은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하는 것입니다. 운동은 습관이 되었을 때 비로소 건강한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혹은 평일 중 5일만 실천해도 몸은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많이가 아니라 꾸준히입니다. 매일 조금씩 쌓이는 변화가 당신의 몸과 삶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운동은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건 지속입니다. 하루 10분 앉아서 걷기만 해도 근육은 다시 살아나고 뱃살은 줄어들고 몸은 10년은 젊어진다는 걸 직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바로 의자 하나 준비하시고 칫워크 운동 시작해 보시죠. 건강한 몸이 건강한 인생을 만듭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유익한 정보 앞으로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